오늘은 세네카의 시간 관리와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네카는 로마 제국 시대의 철학자이자 정치인으로 그의 글은 실용적이면서도 가슴을 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네카는 단지 공부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부와 정치적 업무를 병행하며 살았던 그는 인간관계, 일, 공부, 사회적 의무 등등 한 명의 인간으로 살아가며 겪게 되는 다양한 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균형은 시간 관리와 직결됩니다.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사람은 적은 일을 하면서도 삶의 균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영향을 받은 서양 고대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에서 중용과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거나 즐기는 것 속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조화롭고 사회적 관계가 균형 잡혀 있는 게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이라는 아이디어죠. 세네카 역시 이 아이디어를 계승해 행복을 위해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삶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세네카가 이야기한 시간에 대한 가르침 중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0가지를 정리해서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주어진 시간이 짧다고 불평하기에 앞서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질문해라. 인생의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우리가 얼마나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는 달라집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흐릿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삶은 너무나 짧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시간은 무게감 없이 휙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또렷한 의식으로 자신의 하루하루를 되짚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무언가를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물론 모든 걸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유의미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만큼의 시간은 충분히 주어져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온전히 자신을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질문해라. 세네카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는 바쁘게 사는 사람은 항상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막상 삶을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대로 사는 법을 익히려면 평생이 걸리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많은 시간을 바쳐 이뤄야 할 일인데 바쁜 사람은 이것저것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막상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울 여유는 갖지 못한다는 거죠. 세네카는 쾌락과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쏟는 것 또한 경계할 것을 주문합니다. 육체적 쾌락이나 인간관계가 주는 짜릿함은 인간 정신을 마비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어 느낄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시간이 의미 없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충실히 보내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식하며 살 때만 가능한데 쾌락과 인간관계는 정신을 분산시키고 시간의식을 흐릿하게 만드니까요. 셋째, 싸움과 증오에 시간을 쏟지 말아라. 살다 보면 여러 갈등에 휘말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필요 이상으로 누군가를 증오하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할지 골몰합니다. 증오를 관리하지 못하고 증오에 잡아먹히는 겁니다. 이럴 때 시간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 사람에게 시간을 다 쏟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법도에 따라 복수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가능한 한 신속하고 간결하게 그 일을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을 나를 살펴보는 데에 써야 합니다. 넷째,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라. 세네카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시간을 포기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합니다. 돈을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많은 시간을 노동에 쏟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 때가 돼서야 의사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줘가면서 시간을 사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시간을 쉽게 써놓고 말입니다. 결국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 돈 버는데 많은 시간을 쏟는 거면 상관없겠지만 이런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당장 주어진 일을 처리하고 이번 달 월급을 받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 결국 나중에는 시간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시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마음에 잡아먹히면 결코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건 시간을 얻기 위해서라는 뚜렷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의식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어도 시간에 쫓기며 살 겁니다. 세네카는 역사상 수많은 귀족이나 왕족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돈은 많았지만 자신의 시간을 충실히 음미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기지는 않았던 거죠. 참고로 오늘 영상의 내용은 최근 출판된 그럼에도 인생은 흐른다 라는 책의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 책은 세네카의 대표적인 글인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행복한 삶에 관하여, 마음의 평온에 관하여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인생의 핵심적인 지혜를 전달하는 문장이 너무 많아서 거의 모든 페이지에 밑줄을 그었고 절반 가까운 페이지를 접어놨을 정도입니다.
읽기 쉽도록 번역이 잘 돼 있고 불안 극복, 시간 관리, 행복 추구 등 현대인들이 많이 가질 법한 고민을 고대인의 입장에서 지혜롭고 담백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이 책의 세 파트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서 시간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제가 묶은 것입니다. 자, 다시 시간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섯째, 관심사를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지 말아라. 세네카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을 인생을 고찰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여기에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일에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사람은 한 가지 일에서 깊이를 성취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시간과 행복에 관한 맥락에서 이 말을 해석해보면 결국 한 가지 일에서 깊이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은 무언가를 깊이 체험한다는 감각을 익히는 정신적 훈련이 안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도 깊이가 없이 얕게 흘려보낼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물리적으로 똑같은 양의 시간을 살더라도 세월이 헛되게 지나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주어진 시간의 잠재성을 가장 극대화하려면 무언가 하나를 깊이 느끼거나 성찰할 수 있는 정신의 꾸준함과 에너지를 길러야 할 겁니다. 여섯째, 이루기 어려운 데에 비해 가치가 별로 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쏟지 말아라. 세네카는 어찌 보면 상당히 단호한 인물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될 말 혹은 뼈 때리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이 말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세네카는 가치 상대주의자와 거리가 멉니다. 그는 인생에는 높은 가치를 갖는 것과 낮은 가치밖에 갖지 못하는 것이 구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 건 영혼의 조화입니다. 영혼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잘 대응하고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크게 들뜨지 않으며 한순간에 많은 걸 잃었다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딱 알맞은 정도의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의연하게 현실을 헤쳐나갈 뿐이죠. 따라서 세네카는 물질적 성공을 쫓는 것보다 영혼의 조화를 쫓는 게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적 성공은 금방 없어지기 쉬우며 또한 성공을 거둔 사람도 인생에서 여러 불행을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영혼의 조화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불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세네카는 영혼의 조화를 이루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별로 보상이나 효과가 보장되지도 않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지는 말라고 주문했죠. 세네카가 예시로 드는 것 중 하나는 역사적 사실을 가려내는 데 집착하는 겁니다. 누가 어떤 전쟁에서 장군이었냐, 이런 문제에 많은 시간을 들여 답을 내려봤자 별로 삶에 도움될 게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뜨끔할 만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세네카는 취미생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걸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중용을 중시했기에 어느 정도의 취미생활은 좋게 봤지만 영혼의 조화를 위해 힘쓰는 것보다 취미생활에 많은 시간을 쏟는 건 극구 반대했습니다. 일곱째, 과거를 곱씹을 줄 알아야 한다. 시간은 마치 강물과도 같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현재는 아주 짧을 뿐이죠. 그래서 현재에만 골몰하는 사람은 깊이를 갖지 못하고 시간을 항상 단편적으로만 경험합니다. 반면 과거를 곱씹을 줄 아는 사람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과의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셈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성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간을 더 긴 차원에서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곱씹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의 근육이 덜 자란 사람은 과거를 들여다볼 정신에 힘이 없고 계속 현재에 밀려드는 정보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과거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너무 많이 분산시키는 걸 피하고 생각에 많은 시간을 쏟으며 성찰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여덟째, 미래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것 또한 현재의 짧은 찰나를 넘어서 시간을 더 풍부하게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네카가 미래와 관련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미래는 언제나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개인의 활동으로만 미래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조건을 통해 미래가 구성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세네카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쏟으라는 그의 요구와 결코 상충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과 사회를 위하는 것은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회에도 보탬이 됩니다. 또한 사회를 위하는 행동을 습관들이는 과정에서 이기심과 탐욕이 아닌 절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자세를 얻게 되기도 하고요. 아홉째, 노느라 바쁜 것과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건 다르다는 걸 인지해라. 세네카는 많은 사람들이 노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느라 저녁 시간이 다 가버렸다고 느끼는 현대인들을 보고 하는 말 같지 않나요? 고대인들도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나 봅니다. 세네카는 진정한 휴식은
마음의 양식을 쌓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없이 과하게 노는 걸 피해야 합니다. 세네카는 일과 여가 시간을 분리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라는 현실적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SNS에 시간을 쏟는 것도 적당한 양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면 아마 세네카도 나쁘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SS는 우리가 절제하기 어렵도록 각종 기술을 통해 유혹한다는 게 문제지만요. 마지막 10번째, 철학 공부에 매진해라. 세네카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시간을 쏟을 만한 일은 오직 철학 공부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현실을 살기 위해서는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해야 하지만 결국 가장 핵심적인 시간은 철학 공부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철학 공부가 먼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영원성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일시적이고 우연히 찾아왔다가 지나가는 쾌락이 아니라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가르침을 철학은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철학자들로부터 배우고 그 가르침에 대해 나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성찰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도 무한한 시간을 마주할 수 있다고 세네카는 생각했습니다. 유한한 시간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정말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순간의 반대인 영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밤의 의미를 성찰하고 그것과 대비해 낮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에 대해 생각한 후 그것과 비교해 다시금 내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저는 이런 이해를 위해 꼭 철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종교에서, 누군가는 문학이나 영화에서, 누군가는 사람과의 진실한 대화 속에서 영혼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철학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지 중 하나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세네카가 이야기한 바를 전달드려 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말고도 그럼에도 인생은 흐른다 라는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훨씬 더 풍부한 생각거리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철학자의 말을 직접 접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기 때문에 꼭 한번 직접 고대의 현자의 책을 통해 소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이번에는 출판사와의 협업으로 도서 증정 이벤트 진행하니 더보기란 확인하신 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